그 말씀은 이제 지금 이제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의제 기관으로 국회의원은 네. 국가 예산 670조 원이 쓰이고 있는 것을 자기 맡은 상임위별로 예산이 피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 내용을 실제 감사를 해야 된다. 실제 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모니터링 하면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로 소속시킨다고 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 너무 잘한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직접 감사는 할 수가 없고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국회 내에. 예. 그거 시켜서 여기 들어가 봐라. 감사해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이 네. 실제로 감시 기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네, 네.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도 지금 제대로 모른다. 모르는 거죠. 아니 대리인이 국민이 주권자가 뽑아줘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자기 일인지도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행정부 관료들이 그럼 이 돈을 막 허투루 물서대에 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빵꾸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권양이 된 게 행정 관료들이 막 써가지고 그런 게 된 거예요. 박사님 보시길래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산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자라고 네.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670조 정도 되는 것을 100%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율로 이렇게 좀 기대치를 말씀 주시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잘 쓰고 있는 거 지금 엉망으로 나가는 거. 엉망으로 나가는 것을 제대로만 좀 바꾸더라도 예산 이거 절감의 효과 또는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저는 확실한 거는 10% 정도 됩니다. 최소 10% 정도는 67조죠. 한 70조 정도는 그냥 그 물 빠지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쉽게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자면 네. 그냥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어도 10%는 무조건 절감된다. 그러면 그걸로 기본소득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네. 다 필요 없다. 그냥 비정상 정상으로 돌려놓어도 그럼요. 경기는 살아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도 좀 누군가가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는 좀 체계를 갖추면 비정상을 정상만 돌려도 1년에 67조 정도 생기는 거 아니냐. 정확합니다. 이것을 좀 더 생산적이고 또는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이런 좀 예산으로 쓴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대리인이 국민에게 그 부여받은 위임받은 권한을 전부 방기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네. 그거는 용서하면 안 되죠. 국민 주권주의 사상이 실현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하여튼 예산 감시 기능 제대로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만 관리해도 10% 예산 절감 그러면 가능하다. 67조 벌었습니다. 일단. 그렇죠. 두 번째,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네. 업무의 효율성, 네. 생산성을 네. 현재보다 더 높이는 방법.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민의 참여. 국회 내에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말씀을 주셨고 국민이 그러면은 국회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을 포함해서 법률 전체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 발안권이거든요. 네. 국민 발안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입법하는 거죠. 그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국민 발안 제도가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법 건의하고 우리가 이거 만들자고 국회 또 상임위에다가 그거는 청원 의회에서 동의까지 하는 거지. 그거는 국민 발안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청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 국민 발안 제도는 없다. 법을 진짜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예, 예.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투표로. 그걸 도입하는 게 왜 어려웠습니까 지금까지? 못하게 했으니까 의회주의자라고. 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권한 위임 사항이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우리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국민 발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국회가 꼼짝을 못하죠. 말을 확실히 듣죠. 아, 잘못했다가는 국민 발안 제도가 들어가지고 예. 입법한 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의회가 입법한 거를 의회가 입법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국민 발언을 통해서 다수의 무효화시켜줘. 그럼 국민 소환제는 어떤 겁니까? 국민 소환제는 즉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예. 이 친구가 이 문제가 있다. 그럼 또 소환하는 거죠. 소환을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에 그 직을 빼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파면시키는 거죠. 자치단체장은 소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국회의원 지금 소환 제도가 없는 없죠. 거죠. 그럼 그거 이것도 이제 제도나 해야죠. 규율로 만든다면 그렇죠. 그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 지역구가 전국에 뭐 250개 전후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도 있는데 소환을 하려면 전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되느냐, 자기 지역구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지역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전국구니까 사실 예.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았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지만 국회는 전체가 해야죠. 네. 국민 전체의 몇 퍼센트 이상 되면 무조건 이제 소환된다. 자, 그러면 그 느낌상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돼요. 자, 국회의원 A씨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건 국민들이 소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전제로 보면 우리가 유권자가 지금 한 400만 명 정도 4,400만 정도 된다고 보면 제 생각엔 한 500만 명 정도만 되면도 그건 소환시켜야 된다. 10% 정도 되면 500만. 그러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를 악용한다라고 하면서 네. 지지정당의 멤버들이 똘똘 뭉쳐서 경쟁정당, 반대정당에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악용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허들을 조금 더 높이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그걸 생각이 있다네요. 계산해서. 허들이 이제 높아지는 것보다 뭐 500만 명 정도 하더라도 500만 명 사실 그 동의받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제 그 아마 그거를 위한 사인을 수집하는 별도의 회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스위스처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모아서 소환 제도를 했다고 하면 그 소환 자체로서 제명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 역량 또 국민들의 적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빌리 브란트가 취임해서 바로 정책 연설을 할 때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고 해놓고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 민주주의를 성숙시키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 16개 주가 있는데 가장 잘 사는 주가 바이에른 주입니다. 네. 주별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요. 연방에서는 안 하지만 그 주에서 가장 잘 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잘하는 주가 바이에른입니다. 제일 잘 살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국민 소환제는 네. 이재명 정부에서 주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 하느냐, 또는 민주당이 해죠. 민주당이 의회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그렇죠. 합의를 해서 이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 소환제보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 국민 발안제도 예. 이것이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좋다. 그리고 정치 교육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소환제는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그 말하자면 똑바로 해라 니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국민 발안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 발언제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정치에 국회가 지금 신뢰를 굉장히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국회가 이번 내란 사태를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여준 신뢰가 높기 때문에 잘하면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 국가로 제대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일단은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로 갔으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될 건지 매우 독립적이면서 협력적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법부만 제대로 좀 자리를 잡는다면 국회가 이번 기회에 아예 국민들의 참여폭을 이렇게 확 넓혀서 국민 발언제 하자 이런 것들은 매우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네, 일반 조건을 달아야죠. 그 대신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것이 성숙되면 이것이 완성되면 국민 발안이 성립하는 걸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